희뿌연 달빛 아래 경주의 오래된 거리는 차가운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적한 거리 끝자락에 낡은 공중 목욕탕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한옥 지붕은 이끼로 덮이고 돌벽은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달빛 아래 목욕탕이라 부르는데 그 이름은 낭만적인 풍경 때문이 아니라 밤이 되면 수도꼭지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속삭임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자정 이후 이 목욕탕에 들어간 사람은 이 세상 것이 아닌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묻혀있던 비밀과 길 잃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때로는 당신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25세의 청년 서준은 최근 경주로 이사와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귀신 이야기에 코웃음을 치며 그저 지역 주민들의 미신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폭우 쏟아지는 밤, 기숙사 욕실이 고장나자 서준은 호기심 반으로 달빛 아래 목욕탕에 가보기로 합니다. 수건과 비누 한 병을 챙긴 그는 무거운 나무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이끼 냄새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뒤섞여 옵니다. 형광등은 깜빡이며 좁은 복도를 비추고 그 끝에 작은 목욕실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서준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방을 골라 들어갑니다. 그가 알지 못한 것은 자신이 방금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연 것입니다. 서준은 작은 목욕실에서 녹슨 수도꼭지를 틉니다. 물이 졸졸 흐르며 바닥에 떨어지지만 그 소리 속에 이상한 음성이 섞여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 서준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바람 소리겠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샤워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비누를 몸에 바를 때 속삭임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마치 누군가 바로 뒤에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왔구나. 이제 들어라. 서준은 화들짝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심장이 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이 투명하지 않고 핏빛으로 변하며 차가운 증기를 뿜어냅니다. 서준은 황급히 문으로 달려가지만 정문은 바깥에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제 모든 수도꼭지에서 속삭임이 울려 퍼집니다. 수십 개의 목소리가 뒤섞여 소름 끼치는 합창을 만듭니다. 너는 떠날 수 없다. 아무도 떠날 수 없다. 달빛 아래 목욕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속삭임은 점점 더 커지며 마치 마귀 같은 합창이 서준을 둘러쌉니다. 그는 미친 듯이 나무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꿈쩍도 않습니다. 바닥에는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형광등의 깜빡이는 빛 속에서 서주는 물이 피처럼 붉을 뿐만 아니라 희미한 영상들로 반짝이는 것을 알아챕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이 재생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립니다. 떠나고 싶나? 우리 이야기를 들어야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서준은 겁에 질렸지만 호기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그는 경주 주민들이 수십 년 전 이 목욕탕에서 일어난 의문의 실종 사건을 속삭이던 것을 떠올립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 민지가 어느 밤 이곳에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수도꼭지의 영혼들을 거부해 그들의 분노를 샀다고 했습니다. 서준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지금 차가운 물이 옷을 적시고 속삭임이 그를 애워싸자 확신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붉은 물 속에 한 여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복을 입은 창백한 얼굴, 텅 빈 눈으로 서준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나는 민지다. 목소리가 울립니다. 수도꼭지가 아니라 주변 공기에서 직접 들려오는 듯합니다. 나는 답을 찾으러 이곳에 왔지만 떠나지 못했다. 너도 나처럼 될 것이다. 진실을 찾지 못한다면.
서준은 뒤로 물러서며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무슨 진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소리쳤지만 민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목욕탕 안에 서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흐릿한 등불을 들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오래된 의식을 치르는 듯합니다. 서준은 기숙사 주인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달빛 아래 목욕탕은 조선시대에 무당들이 저승과 소통하기 위해 영혼을 불러내는 의식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의식이 실패했고 불러낸 영혼들은 결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도꼭지에 갇혀 누군가 용감하거나 어리석게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서준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모든 것이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목욕실 문턱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서준의 동료 지호였습니다. 그는 이 목욕탕에 대해 경고했던 친구였습니다. 서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손전등을 듭니다. 빛이 서준의 겁에 질린 얼굴을 비춥니다. 네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 여긴 위험해. 하지만 서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모든 수도꼭지가 더 세게 물을 뿜으며 속삭임이 비명으로 변합니다. 그도 남는다. 지호는 서준의 손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가려 하지만 바닥의 물이 비정상적으로 높이 차오르며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붙잡습니다. 새롭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립니다. 너희 둘 다 경주의 진실, 이 목욕탕의 진실, 그리고 이 돌바닥 아래 묻힌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핏핏빛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며 뼛속까지 스미는 냉기로 서준과 지호를 떨게 합니다. 달빛 아래 목욕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제 속삭임이 아니라 벽을 울리는 요구하는 외침입니다. 서준은 지호의 손을 꽉 잡으며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외칩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지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젓습니다. 손전등의 희미한 빛 아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모르겠어. 문은 열리지 않아. 나 예전에 여기 왔었어. 서준은 충격을 받습니다. 전에? 너도 여기에 왔었다고?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달 전 정전된 밤에 호기심으로 이 목욕탕에 들어왔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때도 이상한 속삭임과 물속의 기묘한 영상을 보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가까스로 탈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라. 지호가 속삭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아. 우리를 남기고 싶어 해. 갑자기 목욕탕 깊은 곳에서 큰 폭발음이 울립니다. 돌바닥이 흔들리며 발밑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에서 기묘한 초록빛이 뿜어져 나와 방을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민지의 모습이 전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하얀 눈동자, 바람 없는 곳에서 휘날리는 긴 머리. 진실을 알고 싶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저승에서 울리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아래로 내려가라. 이 돌바닥 아래에는 경주의 비밀, 수백 년간 숨겨진 비밀이 있다. 서준과 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바닥 아래 서준이 중얼거립니다. 그는 기숙사 주인 할머니가 했던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조선시대 무당들이 실패한 의식 후 저주받은 물건들을 이 목욕탕 아래 비밀 지하실에 묻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파헤치려 한 사람은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지호는 서준의 손을 잡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느껴져. 무언가가 날 끌어당겨. 서준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초록빛이 점점 강해지는 균열로 다가갑니다. 바닥의 물은 이제 물이 아니라 끈적한 액체처럼 그들의 발을 붙잡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들을 잡아끄는 듯합니다.
균열 근처에 다다르자 민지가 아닌 더 깊고 나이든 목소리가 울립니다. 마치 고대 무당의 목소리 같습니다. 감히 우리의 영역에 들어왔나? 용기를 증명하라. 아니면 저주의 일부가 되리라. 균열에서 돌계단이 드러나며 깊은 어둠으로 이어집니다. 서준은 그 아래에서 두렵고도 끌리는 기묘한 에너지를 느낍니다. 떨리는 지호를 보며 그는 결심합니다. 같이 내려가자. 지호가 단호히 말합니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며 발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메아리 칩니다. 계단 끝에는 고대 문자로 뒤덮인 벽이 초록빛으로 빛나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방 중앙에는 돌 제단 위에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서준이 상자에 손을 대는 순간 귀를 찢는 비명이 울리며 모든 것이 어둠으로 잠깁니다. 어둠이 달빛 아래 목욕탕의 지하실을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귀를 찢는 비명이 서준의 머릿속에 메아리치며 마치 나무 상자뿐 아니라 주변 돌벽에서도 울리는 듯합니다. 서준은 몸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짓누르는 듯합니다. 옆에 선 지호는 숨을 헐떡이며 손전등을 쥔 손이 떨립니다. 희미한 빛이 고대 문양이 새겨진 낡은 상자를 비춥니다. 서준, 방금 뭐 한 거야? 지호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서준은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자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상자가 숨 쉬는 듯 미세하게 진동하며 고대 문양들이 초록빛 속에서 뱀처럼 꿈틀거립니다. 전에 들었던 늙은 무당의 목소리가 상자에서 울립니다. 너희는 금지된 물건을 건드렸다. 이제 저주가 너희의 용기를 시험할 것이다. 갑자기 방이 격렬히 흔들립니다. 벽의 문양들이 밝게 빛나며 방 구석구석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납니다. 얼굴 없는 형체들이 연기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가까이 올 때마다 서준과 지호는 살을 애는 듯한 냉기를 느낍니다. 이게 뭐야? 지호가 소리치며 손전등을 마구 휘두릅니다. 한 그림자가 그를 덮치자 지호는 넘어지고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져 빛이 깜빡입니다. 서준은 친구를 부축하려 달려가지만 지호를 만지는 순간 그의 눈이 민지의 환영처럼 하얗게 변한 것을 봅니다. 지호, 정신 차려. 서준이 세게 흔들지만 지호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소리로 속삭입니다. 상자를 열어야만 진실을 알 수 있다. 서준은 경악하며 지호가 조종당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상자를 돌아보며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상자를 여는 것이 이곳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일까? 아니면 최후의 함정일까? 그 순간 서준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칩니다. 경주에 대해 조사하며 읽었던 오래된 기사. 1980년대 고고학자 팀이 이 지역의 고대 목욕탕 아래 지하실을 탐사했지만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팀장의 일지에 저주받은 물체를 발견하고 심령 미로에 갇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이 상자가 그 물체일 거라 확신합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는 돌 제단으로 다가갑니다. 그림자들은 그를 애워싸지만 공격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준은 상자 뚜껑에 손을 댑니다. 강렬한 에너지가 그의 몸을 관통하며 수백 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동시에 비명을 지릅니다. 뚜껑이 천천히 열리며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닌 금이 간 고대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속에는 서준의 얼굴이 아니라 하얀 눈동자의 민지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너는 문을 열었다. 민지의 목소리가 거울이 아닌 서준의 등 뒤에서 울립니다. 그는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지하실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천장에서 돌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조종당한 지호가 일어서며 하얀 눈으로 서준을 노려봅니다. 이제 너는 우리와 맞서야 한다. 지호가 저승에서 온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달빛 아래
목욕탕의 지하실은 격렬히 흔들리며 천장에서 떨어지는 돌 조각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영혼들의 외침과 뒤섞입니다. 서준은 금이 간 고대 거울 앞에 굳은 듯 서 있고 거울 속 민지의 눈빛이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합니다. 조종당한 지호가 가까이 다가오며 하얀 눈동자가 초록빛 속에서 반짝입니다. 너는 문을 열었다. 지호의 목소리가 울리지만 그의 것이 아닌 차가운 존재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들어가야 한다. 서준은 거울에서 강한 흡입력을 느끼며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듯합니다. 저항하려 하지만 발이 저절로 거울로 다가갑니다. 갑자기 거울이 환하게 빛나며 조선시대 경주의 옛거리, 검은 도포를 입은 무당들이 수도꼭지 옆에서 의식을 치르는 장면, 그리고 돌재단에 묶인 겁에 질린 민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서준은 이것이 단순한 환영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거울은 과거, 이 목욕탕 아래 묻힌 진실을 보여줍니다. 영상 속에서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무당들이 주문을 외웁니다. 넓은 책 모자에 얼굴이 가려진 무당이 반짝이는 단검을 높이 듭니다. 그녀는 재물이었다. 거울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그들은 내 피로 강대한 영혼을 봉인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 영혼은 봉인되지 않고 나를 집어삼켰고 이 목욕탕을 장악했다. 서준은 민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고대 세력의 숙주였음을 깨닫습니다. 조종당한 지호가 갑자기 서준의 어깨를 잡아 거울로 밀칩니다. 만져. 지호가 인간 같지 않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립니다. 서준은 몸부림치지만 거울의 힘에 끌려갑니다. 그의 손이 유리에 닿는 순간 하얀 빛이 폭발하며 서준은 다른 공간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안개로 뒤덮인 왜곡된 목욕탕, 수도꼭지에서 물 대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공간에서 민지가 서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서운 유령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눈빛의 평범한 소녀입니다. 너를 해치고 싶지 않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내 안의 영혼, 그건 자유를 원해. 너만이 저주를 풀 수 있다. 내 목숨을 앗아간 단검을 찾아야 해. 서준은 이곳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저주받은 영혼들이 떠도는 갇힌 차원임을 깨닫습니다. 지호가 정신을 차리며 서준 옆에 쓰러집니다. 여기가 어디야? 무슨 일이야? 서준은 친구를 붙잡고 달랍니다. 그 단검을 찾아야 해. 안 그러면 영원히 여기에 갇힐 거야. 멀리서 검은 그림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옵니다. 민지가 속삭입니다. 조심해. 그들은 저주가 풀리는 걸 원치 않아. 서준과 지호가 빨려 들어간 저주받은 공간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가 살아있는 뱀처럼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속삭임은 이제 특정 방향에서 들리지 않고 고통과 분노, 절망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합창처럼 사방에서 그들을 애워쌉니다. 서준은 지호의 손을 꽉 잡으며 조종당한 상태에서 벗어난 지호가 아직도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단검을 찾아야 해. 서준이 단호히 말하지만 심장은 쿵쾅거립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가. 민지 혹은 그녀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앞에 떠 있으며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을 띱니다. 단검은 이 미로의 중심에 있다. 그녀가 말하며 안개가 모든 빛을 삼키는 긴 복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조심해라. 다른 영혼들은 너희가 성공하는 걸 원치 않아.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고 그들의 분노가 저주의 힘이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엔 의심이 가득합니다. 민지가 정말 돕는 걸까? 아니면 이건 또 다른 함정일까? 그들은 복도에 들어서며 발소리가 관속을 두드리는 듯 메아리칩니다. 벽에는 고대 문양이 새겨져 있고 이따금 빛을 내며 꿈틀거립니다. 지호는 되찾은 손전등을 쥐지만
그 빛은 몇 미터 앞만 비출 뿐입니다. 갑자기 안개 속에서 붉은 눈에 멱살 잡는 그림자가 튀어나옵니다. 침입자. 그것이 공기를 찢는 소리로 외칩니다. 서준은 지호를 뒤로 밀치며 소리칩니다. 도망쳐. 그들은 앞으로 달리지만 복도는 변합니다. 새로운 갈림길이 나타나고 벽이 움직이며 출구 없는 미로로 바뀝니다. 그림자들은 저주를 속삭이며 쫓아옵니다. 서준은 이 미로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반영함을 깨닫습니다. 두려움이나 의심이 커질 때마다 벽이 조여오고 길이 흐려집니다. 침착해야 해. 서준이 지호를 달래며 말합니다. 겁에 질리면 그들이 이겨. 도망치던 중 그들은 작은 방에 들어섭니다. 그곳엔 또 다른 돌 재단과 핏빛으로 쓰인 낡은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서준이 종이를 읽습니다. 단검은 저주의 심장이 뛰는 곳에 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자신의 죄와 맞서야 한다. 지호는 당황한 눈으로 서준을 봅니다. 죄? 그게 무슨 뜻이야? 난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서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공간이 흔들리며 지호의 왜곡된 얼굴이 나타납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지호가 과거 누군가에게 독서를 퍼붓는 장면입니다. 서준은 충격을 받습니다. 지호, 무슨 일이야? 나한테 숨긴 게 뭐야?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대학 때 절친을 상처 줬어. 말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했고 그 친구는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 공간 속 영상이 바뀌며 지호가 친구를 절망에 빠뜨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서준은 이 미로가 용기뿐 아니라 내면의 어두운 부분과 맞서게 함을 깨닫습니다. 민지가 다시 나타나며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 자신을 극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이곳의 포로가 될 것이다. 달빛 아래 목욕탕의 영혼 미로는 서준과 지호를 점점 더 옥죄며 마치 공간 자체가 살아서 그들의 두려움에 반응하는 듯합니다. 돌벽이 움직이며 새로운 갈림길을 만들고 영혼들의 속삭임은 이제 차가운 웃음소리로 변해 그들의 절망을 조롱합니다. 안개는 더 짙어지고 죽음의 악취를 풍기며 서준의 숨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는 지호의 손을 잡으며 친구가 과거의 상처를 마주한 후에도 떨고 있습니다. 계속 가야 해. 서준이 단호히 말하지만 마음속엔 묘한 불안이 싹틉니다. 마치 미로가 그의 약점을 파헤치길 기다리는 듯합니다. 민지가 그들 앞을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모습은 유령처럼 흐릿하지만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너는 친구의 죄를 보았다. 이제 내 차례다. 서준. 이 미로는 진실을 피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아. 서준은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는 늘 이성적으로 살아왔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고 자부했지만 민지의 말이 억눌렀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여동생 유나에게 약속을 어기고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던 일입니다. 갑자기 눈앞 공간이 변합니다. 안개가 걷히며 서울의 옛집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골목이 나타납니다. 영상 속에서 15살 유나가 흐느끼며 서준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새 일에 바빠 정신없던 서준은 그저 평범한 복통이라며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급성 맹장염 진단을 받고 죽을 뻔했습니다. 서준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저 작은 실수였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제 미로 안에서 유나가 실망한 눈으로 그를 봅니다. 오빠는 날 버렸어. 그녀의 목소리가 공간 전체에서 울립니다. 가족 대신 이 일을 택했지. 네가 무죄라고 생각해? 서준은 뒤로 물러서며 심장이 조이는 듯합니다. 지호가 그의 어깨를 잡으며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서준, 그걸 조종하게 두지 마. 계속 가야 해. 하지만 서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유나의 모습이 거대한 검은 그림자로 변하며
붉은 눈으로 그를 덮칩니다. 서준은 피해 지호를 끌고 새 갈림길로 달립니다. 그들은 또 다른 방에 도착하고 거대한 물 웅덩이가 바닥에 있으며 초록빛이 물에 반사됩니다. 웅덩이 중앙의 돌 받침대 위에 나무 상자와 같은 문양이 새겨진 단검이 빛납니다. 저거야. 서준이 외치지만 다가가려 하자 물이 출렁이며 수십 개의 그림자가 튀어나와 단검으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민지가 다시 나타나며 경고합니다. 단검을 얻으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한 명은 남아야 하고 다른 한 명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서준과 지호는 서로를 보며 경악합니다. 희생? 그게 무슨 뜻이야?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저주는 대가를 요구한다. 선택하라. 아니면 저주가 너희를 대신해 선택할 것이다. 달빛 아래 목욕탕의 영혼 미로는 숨막힐 정도로 답답해집니다. 초록빛을 반사하는 물 웅덩이와 그 위에 놓인 단검이 유혹하듯 빛나지만 검은 그림자들의 벽이 서준과 지호 앞을 가로막으며 섬뜩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민지의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칩니다. 한 명은 남아야 하고 다른 한 명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서준과 지호는 공포와 의심이 섞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남아? 그게 무슨 뜻이야? 여기서 죽으라는 거야?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손전등을 쥔 손의 관절이 하얗게 변합니다. 서준은 침착하려 애쓰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뛴다. 단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힘을 느끼며 그것이 저주를 푸는 열쇠이자 치명적인 위험임을 직감합니다. 지금 포기하면 둘 다 영원히 갇혀 서준이 단호히 말합니다. 하지만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섭니다. 나 죽고 싶지 않아, 서준. 나 못해. 갑자기 물 웅덩이가 출렁이며 서준의 여동생 유나와 지호가 상처 준 옛 친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눈빛이 두 사람을 심판하듯 바라봅니다. 너희는 과거를 회피했다. 물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유나와 친구의 목소리로 뒤섞여 말합니다. 선택하라. 아니면 저주가 대신 선택할 것이다. 그림자들이 다가오며 보이지 않는 손들이 공기를 조이며 숨을 막히게 합니다. 서준은 지호를 보며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둘 다 삼켜질 거라 깨닫습니다. 내가 남을게. 그가 두려움 속에서도 단호히 말합니다. 너는 단검을 들고 저주를 풀어. 너 믿는다. 지호는 눈을 크게 뜨며 충격을 받습니다. 안 돼. 그렇게 할 순 없어. 내가 엉망으로 만든 거야. 내가 남아야 해. 하지만 그들의 논쟁은 그림자가 덮치며 끊깁니다. 그림자에 보이지 않는 발톱이 지호의 어깨를 핥히며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서준은 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림자들의 벽을 뚫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 웅덩이로 뛰어들어 돌 받침대에 닿습니다. 그림자들이 그를 끌어내리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틴다. 단검을 손에 쥐는 순간 수백 개의 영혼이 그의 정신을 침범하듯 강렬한 에너지가 몸을 관통합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선택했다. 하지만 단검은 첫걸음일 뿐이다. 저주의 심장으로 가져가라. 서준이 물에서 나오며 단검을 쥐지만 지호가 사라진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바닥에는 손전등만이 깜빡이며 굴러다닙니다. 지호. 그가 외치지만 그림자들의 섬뜩한 웃음소리만 돌아옵니다. 민지가 나타나며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신비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너의 친구는 대가를 치렀다. 이제 너는 계속해야 한다. 아니면 둘 다 모든 걸 잃는다. 서준은 단검을 꽉 쥐며 칼날이 손에서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미로가 용기뿐 아니라 희생을 요구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정말로 사라진 걸까? 아니면 친구를 구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까?
서준은 달빛 아래 목욕탕의 영혼 미로에 홀로 서서 손에 쥔 단검이 살아있는 듯 뜨겁게 붉은 빛을 뿜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영혼들의 속삭임은 잦아들고 대신 무서운 정적이 미로를 덮습니다. 마치 미로 전체가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지호는 사라졌고 바닥에는 손전등만이 깜빡이며 약하게 빛납니다. 서준은 친구를 부르지만 자신의 메아리만 돌아옵니다. 상실감이 어깨를 무겁게 하지만 민지의 말이 머릿속에 울립니다. 단검을 저주의 심장으로 가져가라. 서준은 이제 마른 물 웅덩이를 지나며 검은 진흙이 신발에 달라붙습니다. 좁은 복도가 나타나며 벽에는 기묘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당들, 의식, 그리고 반복되는 거대한 심장 그림이 마치 뛰는 듯합니다. 서준은 바닥 아래에서 약한 고동 소리를 느끼며 이 미로에 살아있는 심장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단검을 꽉 쥐고 복도로 들어서며 악몽의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갑자기 익숙한 비명이 멀리서 들립니다. 지호. 서준은 심장이 뛰며 소리나는 쪽으로 달립니다. 복도는 넓은 방으로 이어지고 중앙에 거대한 돌 심장이 붉은 빛을 뿜으며 맥박처럼 맥동합니다. 지호는 근처 돌기둥에 묶여 있고 눈을 감은 채 창백합니다. 지호, 정신 차려. 서준이 외치지만 다가가려 하자 검은 도포를 입은 거대한 형체가 나타납니다. 넓은 책 모자 아래 얼굴이 가려진 거울 속 무당과 같은 모습입니다. 감히 여기에 왔나? 무당의 낮은 목소리가 저승에서 울립니다. 그 단검은 내 것이다. 돌려놓아라. 아니면 네 친구는 이 심장의 포로로 영원히 남는다. 서준은 단검과 지호를 번갈아 보며 이것이 마지막 시험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왜 민지에게,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나? 무당은 차갑게 웃으며 경멸하듯 말합니다. 민지는 나를 봉인하기 위한 제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 강했다. 이제 새 영혼이 필요하다. 의식을 완성하려면. 서준은 이 무당이 민지를 집어삼킨 고대 영혼이며 이제 지호나 자신을 노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단검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하지만 무당이 손을 휘두르자 검은 바람이 그를 덮쳐 쓰러뜨립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무당이 으르렁거립니다. 그 순간 민지가 서준 옆에 나타나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속삭입니다. 단검을 써 저주의 심장에 찔러 그게 유일한 길이다. 서준은 지친 몸을 일으켜 돌 심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림자들이 막아서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단검을 심장, 중앙에 찔러 넣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붉은 빛이 터지고 미로가 무너질 듯 흔들립니다. 무당이 비명을 지르며 형체가 흐려지지만 마지막 목소리가 울립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저주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서준이 단검을 저주의 심장인 거대한 돌에 찔러 넣자 초자연적인 폭발처럼 붉은 빛이 터지며 지하실을 환히 비춥니다. 고대 무당의 비명이 점점 작아지며 주변 벽의 돌이 부서지는 소리와 뒤섞입니다. 영혼 미로가 격렬히 흔들리고 안개가 겉이지만 서준은 승리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지쳐 쓰러지며 여전히 뜨거운 단검을 쥔 손이 떨립니다. 단검은 저주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듯합니다. 서준은 지호를 돌아보며 아직 돌기둥에 묶여있는 친구를 봅니다. 지호, 괜찮아? 그는 외치며 단검으로 밧줄을 자릅니다. 지호가 눈을 뜨며 흐릿한 눈빛으로 속삭입니다. 서준, 네가 해냈어.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또 다른 폭발음이 울리며 바닥이 무너지며 깊은 어둠의 구덩이가 드러납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며 그녀의 모습은 이제 희미하게 사라져갑니다. 너희는 저주의 심장을 부쉈다. 그녀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저주는 쉽게 끝나지 않아. 도망쳐. 이곳이 너희를 함께 끌어내리기 전에. 서준은 지호를 부축하며 무너진 잔해 속에서 열린 복도로 달립니다. 약해진 그림자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붙잡으려 하지만 단검은 길을 안내하듯 진동합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복도를 지나며 돌이 떨어지는 소리와 약해지는 영혼들의 비명을 뚫고 나갑니다. 마침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 현실 세계에 희미한 빛이 보입니다. 계단을 올라 목욕탕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수도꼭지는 더 이상 흐르지 않고 형광등은 깜빡이지 않으며 침묵이 감돕니다. 서준과 지호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져 안도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서로를 봅니다. 우리 벗어난 거야?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서준은 손에 든 단검을 내려다봅니다. 이제 차갑고 빛을 잃은 단검입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당의 마지막 말, 저주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가 그를 괴롭힙니다. 그들은 나무 문을 밀고 경주의 새벽빛 속으로 나옵니다. 마을은 평화롭지만 목욕탕은 하룻밤 사이 수십 년은 늙은 듯 지붕이 내려앉고 벽이 더 갈라져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봅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속삭입니다. 너희 그 안에서 뭘 한 거지? 자정 넘어 목욕탕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나오지 않아. 서준과 지호는 말없이 떠나지만 근처 가을을 지나며 서준은 물에 비친 민지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녀의 눈빛은 감사와 경고가 섞여 있습니다. 그는 지호를 돌아보지만 친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단검을 꽉 쥐며 저주가 정말 끝났는지 아니면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인지 의문에 빠집니다. 서준과 지호는 경주의 새벽빛 속을 걸으며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떨게 하지만 달빛 아래 목욕탕에서 겪은 불안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서준의 손에 든 단검은 이제 차갑지만 그들의 경험이 꿈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들을 보며 목욕탕에 대한 옛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서준은 단검을 주머니에 숨기지만 민지의 물속 모습과 무당의 마지막 경고, 저주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가 떠나지 않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자 늙은 주인 할머니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 안에서 뭘 했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서준은 초자연적인 부분을 빼고 이야기를 전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 목욕탕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야. 건드려선 안 되는 것들로 가는 문이지. 너희가 살아나온 건 행운이야. 하지만 조심해. 깨운 것은 계속 따라올 수 있다. 그녀는 낡은 가죽책을 건네며 목욕탕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 말합니다. 서준이 펼쳐보니 고대 의식과 재물에 대한 송글씨와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저주는 잠들 뿐 결코 죽지 않는다. 며칠 후 서준과 지호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둘 다 변했습니다. 지호는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상처 준 옛 친구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합니다. 힘든 대화였지만 그는 서준에게 그 후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마치 저주의 일부가 풀린 듯 했습니다. 서준도 여동생 유나에게 전화해 그녀를 소홀히 했던 것에 사과합니다. 몇 시간 이어진 대화는 오랜만에 가족과의 진정한 연결을 느끼게 했습니다. 달빛 아래 목욕탕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과거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준은 저주가 목욕탕의 영혼들뿐 아니라 인간이 마음속에 지닌 후회와 두려움, 회피라는 짐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8에 실린 연구를 떠올립니다. 잘못을 직면하고 사과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고
정신 건강이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미로에서 검은 그림자를 마주하고 단검을 향해 나아간 것과 같습니다. 결국 서준은 단검을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합니다. 그와 지호는 햇살이 비치는 오후에 목욕탕으로 돌아가 거의 무너진 지하실의 돌틈에 단검을 놓습니다. 떠나면서 서준은 마음이 가벼워지지만 저주가 정말 끝났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지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으며 묻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어. 이제 살아가야지. 하지만 경주를 떠나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희미한 속삭임이 들립니다. 마치 목욕탕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는 듯합니다. 서준과 지호는 이른 아침 버스를 타고 경주를 떠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들의 지친 얼굴을 비추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단검은 달빛 아래 목욕탕의 지하실에 돌려놓았고 영혼 미로의 기억이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지만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시련을 이겨낸 듯합니다. 서준은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논을 바라보며 민지의 모습과 무당의 마지막 경고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정말 저주에서 벗어났을까? 아니면 잠시 유예된 것일까? 지호가 침묵을 깨며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영혼이나 저주 때문만은 아니야. 우리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걸 깨우쳐 준 것 같아. 서준은 친구의 진심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그들의 여정을 떠올립니다. 미로의 검은 그림자와 내면의 죄책감, 후회와 맞서던 순간들. 내 말이 맞아 서준이 답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를 영원히 가둘 거야. 목욕탕의 영혼들처럼. 이 경험은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뿐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고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준은 The Korea Times 2000에 실린 기사를 떠올립니다. 한 남성이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가족과 잘못을 직면하며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미로에서 그림자와 싸우며 단검을 향해 나아간 여정과 같습니다.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초천윤류 이 연구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자존감과 관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준과 지호는 이 교훈을 삶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지호는 지역사회 지원그룹에 가입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이들이 후회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서준은 유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이 가족의 정을 가로막지 않도록 다짐합니다. 둘 다 다시는 달빛 아래 목욕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낡은 수도꼭지를 지날 때마다 희미한 속삭임이 들립니다. 과거는 항상 그들을 기다리며 직면하길 요구하는 듯합니다. 이야기는 경주 외곽의 작은 절에서 서준과 지호가 민지와 갇힌 영혼들을 위해 향을 피우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촛불에 깜빡이는 빛이 그들의 눈에 반사되며 희망과 해방의 상징이 됩니다. 그들은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걸어가지만 깊은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충만한 삶을 살려면 아무리 두렵더라도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